그래서 완제급 차량, 그러니까 완제 차량과 이 매출제 차량의 차이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대형 톤수로 가면 갈수록 매출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놀고 싶을 때 내가 돈을 안 벌면 되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운수대통 로지스의 안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본을 준비했는데요. 이 대본은 댓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의 대형 톤수를 진행해 주시고 계신 손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운수대통 로지스에서 대형을 담당하고 있는 손원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탑하시면서 그리고 연수하시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연수가 매일 잡혀 있으시고 선탑이 매일 잡혀 있으신데 오늘 업무를 보러 잠깐 사무실에 들어왔던 요 짬을 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예리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길어져도 되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 톤수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걸 배송하는지, 요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 그 화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형 톤수라 그러면 무조건 큰 차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적재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적재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적재함 길이가 8.5m가 넘어가면 그 가변축이라는 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대형차에 속하게 됩니다. 최고의 적재함 길이는 10.2m고요. 그리고 최고 적재 용량은 25톤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톤 축차 8.5m 적재함을 가진 차량서부터 25톤 차량까지는 대형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건 트레일러라고 해서 별도 트레일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들을 배송하는지. 배송 상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생수서부터 모든 공산품, 다음에 가정에서 드시는 농산품들을 다 수송을 하는 것이며, 상차 품목은 공산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에 상온 제품은 윙바디로 실어 나르고, 저온 제품은 냉장, 냉동, 탑차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센터별로 갖다 주는 게 대형차가 하는 일입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그러면 우리 대형 톤수는 과연 어떤 걸 하는지, 이 너무 지금 폭넓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걸 배송한다. 제가 지금 선탑을 하고 연수를 하는 차량은 11톤의 9.7m 차량이고요. 주로 수송을 하는 것은 공파레트입니다. 공파레트이고, 가끔 충진물이나 빈 용기, 또 농산물을 가끔 실기는 하고요. 음료수나 이런 것도 실기도 합니다. 그것을 수송을 해주고 있는 걸 선탑을 시켜드리고 연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생수, 공산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네.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파레트는 그 파손이나 오염이나에 대해서 조금 덜 제약을 받고요. 일반 공산품이나 아니면은 음료나 그 생산이 돼 있는 제품들을 실었을 때는 파손이나 오염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파레트니까 파손이나 이런 거에 거의 제약이 없다. 네. 그리고 그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차에 대한 데미지라고 얘기하셨나?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이제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제품을 실을 때든 공파레트를 실을 때든 차량에 상차를 해주는 그 현장 직원들이 본인의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많은 차량을 상하차를 하다 보니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라면 그냥 막 실른다는. 네. 네. 그냥 쿵쿵쿵 부딪혀도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새 차이라고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그거를 그 상차해주는 사람이나 하차해주는 사람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픔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제품은 공파레트가 상차하고 다니기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편하죠? 상차할 때나 하차할 때 그 부근에 있으면 안 돼요. 차 안에 있어야지. 파레트가 플라스틱 제품끼리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 부상이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상차 현장이든 하차 현장에서는 근처를 못 오게 합니다.
안전상. 네, 안전 문제 때문에 근처를 못 오게 하는데 다른 공산품들은 아니면 농산품들은 내가 얼마만큼 실었고 내가 가져다 줘야 되는 물건들을 실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네. 이것은 그냥 나와 있는 용적에 딱 맞춰서 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실어주는 대로 실고 네,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장점만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자랑하는 영상만 나올 것 같으니까 단점. 단점이라 하면 아침에 좀 일찍 움직이셔야 된다는 부분. 왜냐하면 모든 그 팔레트를 취급을 하는 지점과 네. 받는 곳들이 18시에 업무를 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7시 30분에 그 첫 상차지를 들어가서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좀 단점이고요. 아, 일찍 움직이셔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와도 되고 눈이 와도 되는 제품이다 보니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다 주실 때 마음이 내려가시면 운전을 막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모든 물건을 실으려면 팔레트가 있어야 되니까 팔레트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좀 일찍 움직여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운수대통 로지스는 지금 1톤부터 11톤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14톤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소형 1톤, 중형 2.5톤, 3.5톤, 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형의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대형의 장점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작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큰 차에 대해서 혼자서 상하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수작업이 없다. 단순하게 맞습니다. 운전만 하실 줄 알면 접하기가 가장 쉬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톤이나 2.5톤, 3.5톤 수작업이 있으니까요. 네, 상하차가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거점 포인트들을 많이 가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대형 네. 톤수로 가게 되면 원 포인트입니다. 한 곳에서 실으면 한 곳의 하차입니다. 아, 네네. 여러 군데를 경유하지 않고 거리에 상관없이 그래서 한 곳에서 실고 한 곳에 하차한다는 장점이 있고 모든 것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수월하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댓글 구독자님들의 질문처럼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난해한 질문을 뽑아내고 연달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작업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깔깔이를 쓴다고 하죠. 예. 예, 이거를 수작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깔깔이라고 표현하는데 결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박을 해주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있는 팔레트를 싣고 나면 뒤에 공간이 50cm 정도가 남는데 납품처가 언덕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리막이 있는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시골길을 많이 가야 되는 경우는 맨 마지막 줄에 결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원칙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를 텐데요. 결박의 요령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공팔레트만 실는 게 아니고 음료를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중량이기 때문에 맨 뒤에는 결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냥 결박을 했을 시에는 랩을 씌워놓은 제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아대를 대는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맞아요. 아대도. 예. 네, 그것까지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저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대형 톤수는 뭔지, 무슨 물품을 하는지 이것보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차가 커서 운전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3.5톤 해보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1시간? 그래서 1시간 반? 연수시. 연수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들 하세요. 그리고 3.5톤도 안 해보신 분들도 가르쳐 드린 대로만 다니시면 그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가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또 있어요. 이게 차가 커서 사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모든 차가 똑같겠지만 급회전, 급점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동성이 좀 낮습니다. 대형차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출발을 하게 되고 탄력이 붙으면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건데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그 큰 사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그 회전에 대해서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길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감. 적재함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길이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에 보면 점선이 있잖아요. 네. 점선하고 그걸 따라가면 모든 차종이 그거만 따라가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골길이 아닌 이상.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연수시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 예, 이사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계속 가보겠습니다. 선탑 때, 연수 때 다 알려주시고 다 확인해 주시고 비용이 들어가나요? 선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일이 없고요. 비용을 받을 일이 없고, 네. 두 번째는 연수라는 것은 이제 그 선탑을 하시고 이 업무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인해서 차량을 구비하신 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연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비용이 없습니다. 막 연수 많이 나가실 때는 막 2, 3일까지 막 3, 4일 막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비용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걸 안 해드리면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 드리면 사고가 직결이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탑이랑 연수는 다 무료다. 네. 좋습니다. 예. 뭐 5번째 질문, 6번째 질문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쭉 그냥 가겠습니다. 네. 예. 대형 톤수는 운송료 지급이 조금 달라요.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죠? 지급의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운송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톤수별, 거리별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톤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A에서 B라는 구간이 네, 얼마, 이렇게 톤수별이 정해져 있는데, 거리별 톤수별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 톤수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운송료 지급 방식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을 고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리가 늘어나면 운송료가 틀려질 수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하루 운행 횟수로 곱합니다. 거리 그 단가를 네. 운행 횟수로 곱해서 근무일 수로 곱하면 월 매출이 됩니다. 예, 거기에 변동비라고 하는 유류비와 도로비와 기타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 제가 가져가는 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운송료 지급은 1일서부터 말일까지를 마감을 해서 빠른 곳은 30일, 네.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형태는 45일 후에 지급을 현금으로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 여쭤봤냐면 1톤이나 이제 2.5톤, 3.5톤은 완제라고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대형 톤수는 왜 그 금액이 안 정해졌냐 해서 아까 방금 그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완제급 운행 차량과 매출제 운행 차량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완제급 운행 차량은 항상 고정된 일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경조사를 제외하고 네.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내야 돼요. 보편적으로. 네. 긴급하게 용차를 쓰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매출제는 제가 일을 안 하겠다 하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그렇죠.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이 했다고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제급 차량, 그러니까 완제 차량과 이 매출제 차량의 차이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대형 톤수로 가면 갈수록 매출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놀고 싶을 때 내가 돈을 안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완제급으로 해서 고정으로 일을 다니시는 이분들은 일 걱정을 안 하시겠죠. 물론 이것도 일 걱정을 안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고 이걸로 먹고 살으라고 하면 매출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억지로 무조건 차박해야 된다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에서 자는. 그게 이제 그 차박을 강요하는 업체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5회전이다, 6회전이다를 소화를 해야 되는 일을 가면 대기 시간이 있고 하다 보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면 차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곳에서 차박은 원하면 하는 거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나는 이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틀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일을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고 많게 하고 싶으면 많게 하고 네. 수익은 거기 안에서 이제 비례하는 거고 네. 차박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영상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원하시는 형태로 해드립니다. 대신 매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네. 아, 중요한 말씀. 저녁에 18시 이후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돈을 많이 못 버시고, 이제 막걸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하셔서 매출을 올리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니야. 질문보다 여기 한번 더 딥하게 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18시에 끝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조금 더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 이 미니멈과 맥시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 한 달로 26일을 근무했을 때 보통 90회 이상을 운행을 합니다. 10만 원씩 잡으면 900만 원이고 11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이 좀 넘겠죠. 네. 예. 저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18시 하시는 기준으로 예, 말씀해 주신 거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녔을 때 그 26일 기준에서 90회가 넘는다고 하면 11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 썼느냐? 뭐 기름값이나 털비나 뭐 이런. 예. 제세공과금까지 다 했을 때 반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렇죠. 수익인 건가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반이 없어진다고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안 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매출은 적게, 지출은 많게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지.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명드린 거지, 이 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이 평균적인 그렇죠. 분들이. 근데 지출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네. 매출은 최대한 작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네.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900만 원을 하면은 450을 가져가실 거고,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여기서 그냥 꺼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수입이 안 되는데, 내가 대용돈 사는데 너무 수입이 안 돼. 뭐 몇 억짜리 차를 사는데 이 정도 수익 갖다가는 할 수 없지. 딴 데 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참고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3억짜리 차를 사서 오신 분이나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신 분이나 운송료는 같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